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0분, 오늘 2월 18일 금요일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4,950만원대로 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이후로 쉽게 반등은 아직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리플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현재 970원대를 조금 이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354만원대, 도지코인 172원대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면서 리플,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는 반등은 일단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 좀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코인이 거의 5%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비트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보라코인 여러분들, 이런 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보라코인은 제가 거의 매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저희도 이 구간에서 계속 샀다가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 지금 자리에서 보라가 가진 재료들이 굉장히 좀 많고, 쭉 보시면은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안 빠졌습니다. 비트 빠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뭐만 하면 온톨로지 가스가 맨날 이제 치고 올라갔다가 도로 제자리 돌아가는 무빙을 보여주는데,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쏘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양봉 띄워주면은 좀 매매해볼 자리가 나오죠. 한 번 더 올려쳤다가 요런 식의 패턴, 요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빠지고 있고, 요 자리 32,000 자리를 돌파했을 때 36,000 자리까지 볼 수 있는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죠. 네오도 지금 흐름이 좋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비트코인 상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철수하고 있어, 요런 사인을 보내고 있죠. 방금 5시 2분에 나온 뉴스인데, 크림반도 일부의 보병 부대가 원대를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복귀 주장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일부 부대와 장비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언제든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나토 이런 기구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국가들과 유럽 지도자들을 소집을 해서 통화를 한번 진행하겠다. 지금 전쟁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군대도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러시아 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미국이 또 추방을 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서로 막 대사를 막 추방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빨갛게 물들였고,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2.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지대에 이제 지지라인 테스트가 들어갈 차례인데, 바로 요 라인이거든요. 요 구간대를 이제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요 구간대에서 요런 식의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N자로 한번 푹 깊게 담궜다가 올라올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 자체는 오늘 아침에 반등을, 이제 10시 반 정도의 반등을 쭉 해주면서 지금은 빨간불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장 개방을 하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나스닥을 보여줄 것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눌림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한번 눌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이 40K에 대한 지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42K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푹 빠져서 40K를 지지 테스트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푹 빠져서 지금 현재 40K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내려꽂는 거는 굉장히 좀 힘이 센 하방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지라인과 여기 지지라인이 42K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패닉셀이 많이 나오고 손절 로스컨 물량이 쭉쭉 나오고, 롱 포지션도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반등 나오겠지 하고 여기서 롱을 들어갑니다. 근데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여 구간에서 또 물을 탑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42K 반등 나오겠지. 물을 타죠. 물 타면은
청산 가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빼버리게 되면은 싹 다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선물하시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롱 레버리지 청산이 쭉 터졌고, 그에 따라서 미체결 물량도 확 줄었고, 보시면 어제 노란색으로 가격이 푹 빠질 때 초록색 롱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롱을 털어내고 개미를 다 죽이는 무빙이 나오고, 이제 이 구간 40K 구간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요 구간에서처럼 내려 찍고 한 번 더 보여주죠. 지옥을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한 번 더 갔다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쭉 여기 지지대를 쭉 뚫어주고 42를 터치를 해주고 내려왔다가 서서히 물량을 좀 모으고 쭉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그림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을 끝낼 때의 무빙 자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리꽂으면서 앞자리 바꿔주는 경우가 좀 있죠. 앞자리 여기 4자인데 지금 앞자리 40.7K인데 39.8이라든지 39.6이라든지 요 근처까지 한번 푹 빠지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바로 회복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이때와 같은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이 정도의 예상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패턴에서도 이때 쭉 상승을 한번 좀 힘차게 줬다가 푹 내려봤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되돌림 이후에 상승이 나왔듯이 이때도 푹 내려봤고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올려주고 여기 돌파하면서 51K까지 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항상 똑같은 패턴은 없습니다. 바다에 밀어붙이는 파도도 똑같은 모양의 파도가 하나도 없듯이, 하지만 그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유사한 패턴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푹푹 꺼졌을 때마다 좀 매수를 해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고래들이 그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고래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푹푹 빠지고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싶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그냥 모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래 마인드, 좀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 라인이 지금 여기 받고 올린 자리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 저항 맞았다가 그거 뚫어낸 자리, 이런 자리는 하나의 또 지지 라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은 뚫어내는 순간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요런 자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이제 요 라인이 되는 것이죠. 요 라인이 39.3 라인입니다. 39.3K, 39,300달러. 그래서 요 라인까지 한번 밀렸다가 요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깨고 38이나 37 라인까지 밀리게 된다라면은 이 구간에서와 같은 시간이 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올 패턴 자체는 이런 큰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크게 내린 이후의 움직임이 과거에 어땠나를 살펴봤을 때 이때가 있겠죠. 푹 내리고 여기도 크게 내리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다가 반등을 줬다가 푹 내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려고 하다가 쏘는 그림,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려고 하다가 쏘는 그림, 요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내렸다가 반등 주고 내렸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고 물량 좀 모으고 쏘는 그림,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이 이제 2월 18일인데 다음 주면 2월 달이 끝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막 민기적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3월이라는 거예요. 3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0.5%를 올릴 수도 있는데 0.5% 올리는 거 시장에 충격 옵니다. 0.25는 충격 안 올 수도 있어요.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올리기는 올린다라는 거죠.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바닥을 한번 더 보여주고, 근데 저는 이 32.9까지는 가기는 힘들다. 아마 여기서 지지받았던 라인 있죠. 요 라인 위에서 한 38K 부근까지는 공포를 보여주고 악재 소멸로 인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2월 말 곧 3월로 넘어가고 3월 중순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때 나왔던 그림처럼 한번 횡보를 좀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 나오고, 왜냐면 여기서 한번 크게 돌려줬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항상 필요합니다. 대상승 전에는 항상 이런 준비운동이 있었다. 여기서 산 애들 여기서 다 털고 나가고, 여기서 산 애들도 하방 주면서 다 털어내고, 여기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저점에 모은 메이저 세력들이 뻥 터트리는 구간이 항상 준비운동을 돌리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준비운동 돌리고 나온 거고, 여기도 크게 보면 준비운동 돌리고 나온 거죠. 여기도 준비운동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이렇게 푹푹 빠지는 구간은 매수 구간. 근데 여기서도 풀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트코인들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마찬가지죠. 풀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돌발 변수를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모아가는 마인드로 해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가다가 꺾이죠. 이렇게 또 가다가 꺾이고,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여유있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상방으로 갈 거였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뚫어줬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나왔으면은 정말로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까지 못 갔어요. 여기 고점을 못 가고, 이렇게 고점을 못 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처럼 시간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구간은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일단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리플 시가총액이 현재 46조 정도 되는 굉장히 덩치가 큰 코인인데, 최근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려주고 1100원까지 올려주고 900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이 라인을 안 깨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횡보를 이 구간처럼 횡보를 하다가 쭉 한번 12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도. 그러려면 당연히 SEC와 현재 소송 중인 내용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크립토닷컴 체인도 쭉 이제 올려주는 모습이, 최근에 500원대를 지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거대 상승 이후에 쭉 하락 이후에 옆으로 기다가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슈퍼볼 광고에서도 굉장히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크립토닷컴 체인이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FTX, 크립토닷컴 체인, 예, 요렇게 해가지고 30초에 80억 원짜리 광고를 미식축구, NFL 리그에다가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코인 업체들이 슈퍼볼을 장악을 했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코인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닷컴 체인도 저런 식의 광고를 하게 되면은 신규 가입자와 신규 코인러들이 유입이 쭉쭉 되면서 크립토닷컴에 대한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크립토닷컴 체인 코인을 이용하는 이 거래소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도 생태계 구축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차세대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게임들, P2E 게임들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딘 같은 거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면서 인기를 계속 끌고 있죠. 어제 로블록스와 이제 보라가 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도 말씀드렸고, 보시면 테조스도 오늘 거의 4.5% 정도 상승 중, 카바도 상승 중, 니어 프로토콜도 4%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제 비트코인이 심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근데 반등은 지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0.6% 반등 중인데, 리플은 3.7, 이더리움 1.2, 샌박 2%, 보라 5%, 니어 프로토콜 4%, 이런 식으로 물론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비트 빠질 때 덜 빠지고 비트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요거는 알트코인들의 단일적인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비트 빠질 때 더 빠졌었거든요, 알트코인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는 팔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파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 구간에서 이 정도로 빠졌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빠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 거의 8%가 빠졌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라는 어떤 그런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굳이 매물이 안 나오고 그냥 비트 반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비트가 조금만 올라주면 알트들 그냥 이렇게 쏴버리려고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비트 하락폭에 비해서 알트 하락폭이 적었던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비트 상승분에 비해서 알트 상승분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모아가는 방식이 맞겠지만은 좀 더 단기 매매나 좀 더 큰 폭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라라든지 네오, 크립토닷컴 체인, 테조스, 니어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분석이나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수급 상황, 매매 타이밍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보시다면은 일단 이런 급박한 상황인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합법화하자, 이게 법안을 통과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모든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상자산 법안이 찬성 300 반대 2로 거의 몰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설사 전쟁이 난다 해도 미국 증시에 대한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과거에도 이 군사 이벤트들은 증시 회복이 좀 빨리 됐다라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빠져들 가능성은 적다. 과거에도 이런 마켓 쇼크급 이벤트, 군사 이벤트 이후에 지수가 1% 정도는 빠지고 그 이후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5% 정도는 빠졌지만은 50일 이내에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했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추가 발행을 하면서 40억 달러 조달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40억 달러 조달이 되면은 이건 굉장한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다른 후진국들도,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다른 후진국들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해서 나라의 기반 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투자와 경제적 선순환을 돌림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응원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면 비트코인을 추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미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게 될 것이며 이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다. 규제가 실행되면 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비트코인이 규제를 준수하고 친환경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충족하게 되면은 투자를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패턴이 있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항상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내리고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주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을 주면서 공포를 준 다음에 상승, 여기서도 하락을 준 다음에 상승, 여기서도 하락을 준 다음에 상승,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지금 네오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는 거는 심상치 않고 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고점을 한번 뚫어내려는 움직임을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31,200원짜리 여기 몸통으로 뚫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35,000짜리까지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고, 크립토닷컴 체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테조스랑 니어 프로토콜도 제가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하방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세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금액으로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드의 한 10%에서 20% 내외 정도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가셔도 된다. 어차피 불장 터지고 이런 대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수익은 일주일에 2배 이상씩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대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가 푹푹 빠져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고 올리면은 좀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래들의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고래 같은 마인드, 개미라든지 새우라든지 그런 벌레 같은 마인드가 아닌 우리 모두 시장에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마인드부터 고래 같은 마인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 코인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코인타임즈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리의 고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